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온몸의 때가 꼬질꼬질,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는 거지총각 하나가 주인공이랍니다. 헌디 마리오. 그런 거지총각에게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으니 바로 손때 묻은 낡은 피리 하나 때문이었답니다. 아이고, 피리 하나가 사람 팔자를 뒤바꿔 놓았다니 이게 참말로 요지경 속 아니겠소? 자, 지금부터 그 신통방통한 피리 이야기 춘심이가 맛깔나게 한번 풀어보겠소이다. 옛날 한 옛날 어느 고을 마을 어귀다리 밑이나 집단 쌓아놓은 헛간 귀퉁이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젊은 거지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복남이었답니다. 복남이라 이름 한번 거창하지요? 아마도 그를 낳은 어미가 이놈아 부디 복 많이 받고 잘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지어주었을 터인데 얄궂은 팔자는 그 이름마저 비웃는 듯 했지요. 복남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여의고 혈혈단신 고아 신세가 되어 이 집 저 집 눈칫밥 얻어먹다가 결국에는 거리로 내몰린 처지였답니다. 나이는 20 남짓 되었을라나? 멀쩡하게 생긴 얼굴이었지만 늘 배를 골고 다니니 얼굴은 누렇게 뜨고 몸은 비쩍 말라 볼품이 없었지요. 옷이라고는 누덕누덕 기운 삼배옷 한 벌이 전부였고 신발은커녕 맨발로 흘길을 걷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를 반겨주겠소이까? 날이면 날마다 복남이의 일과는 동냥하는 것이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구걸을 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눈초리와 매몰찬 거절뿐이었습니다. 에잉, 재수없게 저리 썩 꺼지지 못할까? 젊은 놈이 일할 생각은 않고 빌어먹을 궁리만 하는구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거나 아예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어쩌다 마음씨 좋은 안하기 밥 한 덩이나 보리개떡 하나 던져주면 그날은 운수 좋은 날이었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발품 팔아 얻는 것이라고는 겨우 줄인 배를 면할 정도의 음식 부스러기가 전부였으니 복남이의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기 짝이 없었지요. 밤이면 차가운 달이 밑이나 헛간에서 새우잠을 자고 추운 겨울이면 얼어 죽지 않으려고 집단 속에 몸을 파묻어야 했습니다. 에휴, 내 팔자야. 이놈의 세상, 나 같은 놈은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구나. 언제쯤이면 나도 남들처럼 따순 밥 한번 배불리 먹어보고 비단 옷은 아니더라도 깨끗한 옷 한 벌 걸쳐볼꼬. 복남이는 밤마다 차가운 달을 보며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마음은 비단결같이 착하고 순박했지만 세상의 냉대 속에서 점점 더 주눅들고 기가 죽어갔지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피리 소리를 흉내내 곧잘 불곤 했지만 거지 신세에 그런 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복남이는 온종일 동량을 다녔지만 허탕만 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터덜터덜 힘없이 걷다가 문득 목이 너무 말라 마을 뒷산 계곡물이라도 마시고 가야겠다 싶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계곡으로 가는 길목에는 아주 오래되고 낡은 사당터가 하나 있었답니다. 지금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고 제사를 지낸 흔적인지 깨진 제기 조각이나 타다 남은 향불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요. 복남이는 평소에도 이곳을 지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 그냥 지나치곤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겠소? 물이나 한 모금 마시고 가자. 복남이는 계곡물에 다가가 허겁지겁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니 조금 살 것 같았지요. 그러고는 지친 몸을 잠시 쉬려고 사당 터 옆 너럭바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 이상한 물건 하나가 들어왔지요. 버려진 제기더미와 잡동사니들 사이에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묻은 낡은 대나무 피리 하나가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피리는 군데군데 흠집도 나 있고 빛깔도 발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웬 피리람,
복남이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원래 피리 소리를 좋아하기도 했고 적적함을 달랠 겸 한번 불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리를 주워 들었습니다.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입에 가져다 대보았지요. 소리나 제대로 날까? 반신반의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볼품없는 낡은 피리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이야. 그때는 복남이 자신도 까맣게 몰랐을 테지요. 복남이는 주워든 낡은 대나무 피리를 입에 물고 어깨 너머로 베었던 서툰 가락을 떠올리며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삑! 하고 바람새는 소리나 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뜻밖의 아주 맑고 청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애잔한 소리가 피리 구멍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겠소? 복남이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고운 소리였지요. 오호? 소리가 제법 괜찮은데 복남이는 신이 나서 한 번 더 피리를 불었습니다. 삐리리 삐리리 구성진 피리 소리가 조용한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복남이가 피리를 부는 동안 그의 눈에 주변 풍경이 뭔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만치 땅바닥에 뒹굴던 마른 나무십들 사이에서 다람쥐가 겨울 양식으로 숨겨두었는지 반질반질한 도토리, 몇 알이 유독 환하게 빛을 내며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쪽 바위 틈에는 그냥 지나쳤을 법한 작은 버섯 몇 송이가 마치 나 여기 있소 하고 손짓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고요. 허참, 내가 배가 고파서 헛것을 보나? 복남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피리를 불 때마다 숨겨져 있던 작은 것들이 마치 속삭이듯이 그의 눈앞에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땅속에 뿌리내린 약초의 위치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덤불 속에 숨어있는 산딸기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기도 했지요. 피리 소리를 멈추자 그런 신기한 현상도 멈추었습니다. 다시 피리를 불면 또다시 숨겨진 것들이 속삭이는 듯했고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람? 이 피리에 무슨 조화라도 있단 말인가? 복남이는 어안이 벙벙하여 피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낡은 대나무 피리인데 불기만 하면 숨겨진 것들이 보인다니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미친 건 아니겠지? 복남이는 자신의 머리를 흔들며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래, 며칠 굶었더니 헛것이 보이는 게 틀림없어. 정신 차리자, 복남아! 그는 피리를 품에 쑤셔 넣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복남이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겪었던 그 기이한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정말로 그 피리에 숨겨진 것을 찾는 힘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정말 헛것을 본 걸까? 그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남이는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으로 피리의 힘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어제 마을 어귀에서 놀던 아이 하나가 구슬을 잃어버리고 엉엉 울던 것이 생각났거든요. 그 아이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온 동네를 뒤졌지만 결국 구슬을 찾지 못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었지요. 복남이는 그 아이가 놀던 풀숲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낡은 피리를 꺼내 조심스럽게 불기 시작했지요. 삐리리, 맑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남이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 풀숲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피리 소리가 풀숲의 특정 지점에 닿자 그곳에서 아주 작은 반짝임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소? 마치 이슬방울에 햇빛이 반사된 것처럼 말입니다. 복남이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다가가 풀잎을 헤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바로 그 아이가 잃어버렸던 알록달록한 유리구슬이 흙먼지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찾았다. 정말 찾았어. 복남이는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낡은 피리에는 정말로 숨겨진 물건을 찾아내는 신비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남이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구슬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그 아이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훌쩍이며 마당에 앉아있던 아이에게 구슬을 내밀자 아이는 얼굴이 환해지며 소리쳤습니다. 와, 내 구슬이다. 어디서 찾았어요? 아이의 어머니도 고맙다며 복남이에게 따뜻한 찐감자 몇 알을 쥐어주었지요. 복남이는 찐감자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단순히 감자를 얻어서가 아니었지요. 자신에게도 남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올랐던 것입니다. 이 피리만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될지 몰라. 그리고 어쩌면 나도 남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이후 복남이는 자신의 신비한 피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보물을 찾아 나선 것은 아니었지요. 그는 우선 마을 사람들이 잃어버린 소소한 물건들을 찾아주는 일부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은 옆집 할머니가 애지중지 기르던 씨암탉 한 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 거의 포기하고 있었지요. 복남이는 할머니를 찾아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상심치 마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집 주변에서 피리를 불기 시작했지요. 삐리리리.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니나 다를까 저쪽 헛간 뒤편 집단 속에서 꼬꼬댁거리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복남이가 달려가 집단을 해치니 거기에 씨암탉이 멀쩡하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니겠소? 아마 족제비라도 피해서 숨었던 모양입니다. 할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복남이에게 삶은 달걀 2개를 손에 쥐어주었지요. 또 어떤 날은 동네 처녀 하나가 시집 갈 때 쓰려고 고이 간직해두었던 은비녀를 잃어버렸다며 눈물바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다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복남이는 또다슬피 피리를 불었습니다. 우물가 주변을 돌며 피리를 부니 글쎄 우물 두레방 옆 돌틈새에서 은비녀가 반짝 하고 빛을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복남이 덕분에 비녀를 찾았다며 고마움의 표시로 손수 만든 복주머니를 선물했지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복남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그 거지 총각 복남이가 잃어버린 물건을 귀신같이 찾아낸다더라. 무슨 신통력이 있는 건지 피리 한번 불면 어디 있는지 다 안다네. 용하다 용해. 우리 집 잃어버린 낫도 한번 찾아달라고 해볼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복남이가 연이어 물건들을 찾아주자 점차 그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냉대하는 대신 복남이 총각 하고 부르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와 부탁을 하곤 했지요. 그리고 물건을 찾아주면 고마움의 표시로 음식이나 헌 옷 혹은 푼돈이라도 쥐어주었습니다. 덕분에 복남이는 더 이상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남들이 준 옷가지로 제법 사람다운 행사액도 갖추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 그를 가장 기쁘게 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가난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거지 총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건 찾는 복남이가 된 것입니다. 아이고, 장하다 우리 복남이 이제 좀 사람답게 살게 되는구나. 복남이가 신비한 피리 덕분에 잃어버린 물건들을 척척 찾아내면서 그의 위상은 마을에서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길에서 마주쳐도 본체만체하거나 심지어는 침을 뱉고 욕설을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슬그머니 눈치를 보며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지요. 어이, 복남이 총각, 오늘도 좋은 일 하시나? 하고 아는 체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를 거지 총각이라 부르며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대놓고 괄시하거나 냉대하는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복남이에게 무언가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지요.
복남이는 그런 변화가 낯설면서도 기뻤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는 더욱 열심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거들기도 하고 자신이 얻은 음식을 더 어려운 사람과 나누기도 했지요. 그의 착한 심성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님들, 세상사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아니겠소? 복남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초리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거나 욕심 많은 사람들은 복남이가 갑자기 잘 되는 꼴을 보니 배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흥! 저놈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저리 설쳐대는 거야. 필시 무슨 요사스러운 술법을 쓰는 게 틀림없어. 거지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그 중에서도 복남이를 가장 안이 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조만석 영감이었습니다. 이 조영감이라는 자가 아주 인색하고 탐욕스럽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위인이었거든요.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썩어 넘쳐나도 굶주리는 이웃에게는 콩 한쪽 나눠주는 법이 없었고 남의 땅 한 떼기라도 더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악질 부자였답니다. 조영감은 복남이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감히 천한 거지, 놈이 나보다 더 주목을 받아 괘씸한지고. 그는 복남이의 능력이 진짜인지 의심했고 만약 진짜라면 그 능력을 어떻게든 빼앗거나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릴 궁리를 하기 시작했지요. 조영감의 그 시커먼 속내가 복남이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줄 줄이야. 아이고, 팔자 좋은가 싶더니 또 먹구름이 몰려오는구먼요. 아니나 다를까 심술궂고 탐욕스러운 조만석 영감은 복남이의 신통한 능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남이를 시험해볼 요량으로 아주 얄궂은 꾀를 하나 생각해냈지요. 그리고는 하인을 보내 당장 복남이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복남이는 마을 최고 부자인 조영감이 자기를 왜 부르는지 몰라 어리둥절하면서도 혹시 무슨 부탁이라도 하려나 싶어 쭈뼛거리며 조영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대청마루에 버티고 앉아있던 조영감은 복남이를 보자마자 잔뜩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내 이놈 복남아, 듣자 하니 내 놈이 잃어버린 물건을 귀신같이 찾아낸다지? 그 말이 참말이냐? 복남이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영감님, 가끔 운이 좋으면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요망한 술법을 쓰는 것이겠지. 조 영감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좋다. 마침 내 아주 중요한 돈 주머니를 어젯밤 잃어버렸는데 내 놈이 그걸 찾아낸다면 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아주 큰 상을 말이다. 조 영감은 큰 상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복남이를 떠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남이의 능력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과연 네가 얼마나 용한지 한번 보자는 식의 비웃음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주인님들, 이 교활한 영감이 정말 돈주머니를 잃어버렸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일부러 아주 아끼는 비단 돈주머니를 자기 사랑방 깊숙한 괴짝 속에 몰래 숨겨두고는 잃어버린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남이가 만약 돈주머니를 찾아내지 못하면 내 이놈 역시 사기꾼이었구나 하고 트집을 잡아 망신을 주고 혼쭐을 내줄 속셈이었고 만약 찾아낸다면 그 신통한 능력을 이용해 더 큰 이익을 얻을 꿍꿍이를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복남이는 조 영감의 속셈을 알 턱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최고 부자인 조 영감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영감님, 저는 그저 남들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찾아주는 것이지 그리 대단한 능력은 복남이가 우물쭈물 변명하려 하자 조 영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럽다. 찾아낸다면 상을 줄 것이요.
못 찾아낸다면 내 놈은 내 집 광에 가두어 굶겨 죽일 줄 알아라. 어서 찾아보지 못할까? 아이고, 무서워라. 상을 준다더니 갑자기 협박이라니. 복남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품속에서 낡은 피리를 꺼냈습니다. 피리야, 제발 이번에도 나를 도와다오. 복남이는 떨리는 손으로 피리를 입에 가져다 대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삐리리, 삐리리리 맑고 천가한 피리 소리가 조 영감의 넓은 사랑방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요. 조 영감은 팔짱을 낀 채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듯한 거만한 표정으로 복남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남이는 눈을 감고 온 정신을 집중하여 피리를 불었습니다. 돈주머니, 돈주머니는 어디에 있을까? 하고 간절히 생각했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의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 같은 것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피리 소리가 계속되자 점점 더 선명해졌지요. 그것은 바로 조 영감의 사랑방 안쪽 아주 크고 자물쇠까지 채워진 괴짝 속 깊숙한 곳에 곱게 접혀있는 비단 돈주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찾았다. 복남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이 피리는 대단해. 그런데 말이요. 주인님들, 이번에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단순히 돈주머니의 위치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지요. 피리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자 복남이는 마치 조 영감의 마음속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의 시커먼 속내가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소? 저놈이 정말 찾아낼까? 찾아내면 저 피리를 빼앗아 숨겨둔 금덩이도 찾아내고 앙심 품은 놈들 비밀이나 캐내서 약점을 잡아야지. 못 찾아내면 사기꾼으로 몰아 실컷 두들겨 패주고 내쫓아 버려야겠다. 감히 거지놈 주제에. 조 영감의 탐욕스럽고 악랄한 생각들이 마치 귀에 들리는 것처럼, 아니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복남이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피리가 단순히 숨겨진 물건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실, 그 추악한 속내까지 비추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남이는 순간 두려움에 피리 소리를 멈출 뻔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니, 그것은 너무나 무섭고도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그는 이 힘을 함부로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동시에 그는 조 영감의 교활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이용하려 했던 그 속셈을 알게 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피리를 통해 조 영감의 시커먼 속내까지 알게 된 복남이는 잠시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당장 영감님, 돈주머니는 저 괴짝 안에 숨겨두셨잖소. 어찌 저를 시험하려 하십니까?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저 악독한 영감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지요. 그렇다고 모르는 척 돈주머니를 못 찾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복남이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지요. 그는 피리불기를 멈추고 짐짓 진지한 표정으로 조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복남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피리를 불어보니 돈주머니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이상하게도 밖에서 잃어버리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 영감은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뭐시? 밖에서 잃은 게 아니면 어디서 잃었단 말이냐? 복남이는 조 영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영감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물건이라 아주 안전하고 은밀한 곳에 잘 보관해 두신 것을 깜빡 잊으신 듯합니다. 제 생각에는 영감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물건들을 두는 곳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틀림없이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복남이는 돈주머니가 괴짝 안에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 영감이 스스로 아차 하고 깨닫도록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조 영감의 체면도 세워주면서 자신은
그의 속셈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낼 수 있었으니까요. 조 영감은 복남이의 말에 얼굴이 벌개졌다가 하얘졌다가 했습니다. 저놈이 혹시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과 함께 자신의 꾀가 간파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황했지요. 하지만 복남이가 직접적으로 괴짝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네. 내 말이 일리가 있구나. 내가 요새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을 수도 있겠지. 좋다. 내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마. 내 비록 돈주머니를 직접 찾아내지는 못했으나 실마리를 주었으니 상은 내리도록 하겠다. 조 영감은 엽전 몇 푼을 던져주고는 복남이를 서둘러 내쫓듯이 보냈습니다. 복남이는 조 영감 댁을 나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리의 진정한 힘과 그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달았지요. 이 피리는 단순히 물건을 찾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자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힘을 결코 사사로운 이익이나 복수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아주 신중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피리는 어쩌면 하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일지도 모른다. 더 큰 뜻을 위해 써야 할지도. 복남이는 낡은 피리를 품에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남이가 지혜롭게 위기를 넘기고 돌아간 후 조만석 영감은 분을 사귀지 못해 방 안에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감히 저 천한 거지 놈이 나를 떠봐?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기라도 했다는 듯이 괘씸한 놈. 그는 복남이가 자신의 속셈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치욕감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 치욕감보다 더 크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 낡은 피리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복남이가 피리를 불자 정말로 돈주머니의 위치를 알아맞혔다는 사실은 조 영감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 피리만 내 손에 들어온다면 조 영감의 머릿속은 온통 피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피리만 있다면 남들이 숨겨둔 재물이나 비밀 문서 같은 것을 모조리 찾아낼 수 있을 게다. 어디 그뿐인가. 내 경쟁자들의 약점이나 비밀을 알아내어 그들을 몰락시키고 모든 이권을 독차지할 수도 있겠지. 허허허, 그야말로 세상을 내 소나기에 쥘 수 있는 보물이 아니냐. 조 영감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든 복남이에게서 그 신비한 피리를 빼앗아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복남이를 골탕 먹이거나 이용하려던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그 피리 자체가 탐이 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날부터 조 영감은 복남이와 피리에 대한 집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수인들을 시켜 밤낮으로 복남이를 감시하게 했고 복남이가 피리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언제 사용하는지 등을 샅샅이 캐내려 했습니다. 또한 저작거리의 사람들을 풀어 복남이가 가진 피리는 원래 우리 집안의 갑오인데 저놈이 훔쳐간 것이다 라는 식의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지요. 복남이를 궁지에 몰아넣어 제 발로 피리를 바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조 영감의 시커먼 욕심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독사처럼 복남이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욕심쟁이 영감. 제 분수도 모르고 남의 물건 탐내다가 큰 코 다칠 줄도 모르고. 조만석 영감은 우선 복남이를 돈으로 구슬려 피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는 복남이가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큰돈을 제시하면 쉽게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조 영감은 하인을 보내 복남이를 다시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잔뜩 인심 쓰는 척하며 말했지요. 복남아, 내가 지난번에는 좀 심했다만 네 재주가 참으로 기특하여 부른 것이다. 그는 복남이 앞에 제법 두둑해 보이는 돈주머니를 툭 던져 놓았습니다. 자, 이걸 받아라. 니까짓 거지 총각에게 그 낡은 피리가 다 무엇이냐? 이 돈이면
네가 평생 먹고 놀아도 남을 것이다. 그러니 그 피리를 나에게 팔아라.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않겠느냐. 돈주머니 안에는 번쩍이는 엽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복남이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큰 돈이었지요. 순간 복남이의 눈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유혹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남이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조 영감의 속셈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 피리가 단순히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물건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피리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고 나아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준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또한 함부로 사용하면 화를 부를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했지요. 그런 피리를 저 탐욕스러운 조 영감의 손에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복남이는 조 영감이 던져준 돈주머니를 조용히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죄송합니다만 이 피리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피리는 저에게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가난할지언정 제 분수에 맞지 않는 재물을 탐하여 소중한 것을 팔 수는 없사옵니다. 조 영감은 복남이가 자신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자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감히 이놈이 거지 주제에 내 제안을 거절해? 그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고 다시 한번 회유했지요. 복남아,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깟 필이 하나 없다고 네 인생이 달라지겠느냐? 내가 돈을 더 주마. 네가 원하는 만큼 줄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지만 복남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영감님, 아무리 많은 돈을 주신다 해도 이 피리는 팔 수 없습니다. 부디 이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결국 조 영감은 복남이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복남이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한 분노와 함께 피리에 대한 집착을 더욱 불태우며 복남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좋다, 내 놈이 정녕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조 영감의 눈빛이 아주 사악하게 번뜩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대놓고 험한 꼴을 보게 생겼구먼요. 돈으로 회유하는 것이 통하지 않자 조만석 영감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복남이를 협박하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체면 따위는 차리지 않았지요. 내 이놈 복남아, 네가 정녕 내 말을 거역하고 피리를 내놓지 않겠다면 내 놈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일 것이다. 조 영감은 자신이 부리는 험악한 하수인들을 시켜 밤낮으로 복남이를 괴롭혔습니다. 복남이가 거처하는 다리 밑이나 헛간에 몰래 찾아와 돌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예사였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시비를 걸어 복남이를 두들겨 패기도 했지요. 아이고, 주인님들, 힘없는 복남이가 그 덩치 큰 놈들을 어찌 당해낼 수 있었겠소이까. 복남이는 매일같이 얻어맞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을 어귀에 머물 수 없어 밤에는 이 산 저 산으로 숨어다니며 불안에 떨어야 했지요. 조 영감의 하수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남이가 잠든 틈을 타 몰래 피리를 훔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복남이가 잠결에도 피리 많은 품에 꼭 안고 자는 버릇이 있었고 또 영특한 피리가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복남이를 깨워주었기에 번번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복남이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 수가 없었답니다. 복남이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피리 덕분에 겨우 굶주림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 수 있나 싶었는데 이제는 그 피리 때문에 목숨마저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이 피리를 버릴까? 아니면 조 영감에게 줘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 피리는 자신에게 희망을 주었고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준 소중한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 사악한 조 영감의 손에 들어가게 내버려 둘 수도 없었고요.
매일같이 쫓고 쫓기는 불안한 나날 속에서 복남이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쫓기다가 우연히 마을 변두리에 있는 작은 주막으로 숨어들게 되었답니다. 복남이가 숨어 들어간 주막은 억순내라는 괄괄하고 입심 좋은 아낙네가 운영하는 곳이었답니다. 이 억순내 아낙이 어떤 사람이냐 허면 입이 좀 가볍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구석은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약한 사람에 대한 연민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협심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억순내는 갑자기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숨을 헐떡이는 복남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복남이 총각 아니오? 웬일로 이리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왔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요? 복남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억순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용기를 내어 그동안 조 영감에게 쫓기며 겪었던 서름과 괴로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한 피리 이야기까지는 참아 못했지만 조 영감이 자신을 못살게 굴며 무언가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까지는 이야기했지요. 억순내는 복남이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제 일처럼 분개하며 조 영감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습니다. 에이, 그 칠삭둥이만도 못한 늙은 영감탱이 제 배떼지 불릴 줄만 알았지 없는 사람 등쳐먹는 데는 아주 선수라니까. 쯧쯧쯧. 억순내는 혀를 끌끌 차며 복남이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앞으로 어쩔 셈이요. 계속 그리 도망만 다닐 수는 없을 텐데. 복남이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머니. 저 영감의 힘이 워낙 막강하니 제가 당해낼 재간이 있어야지요. 그때 억순내가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지. 총각에게는 그 신통한 재주가 있지 않소. 예? 무슨 재주 말씀이십니까? 아이고, 총각도 참, 그 피리 말이요, 피리. 억순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온 동네 소문 다 났소. 총각이 피리만 불면 잃어버린 물건이든 숨겨둔 것이든 다 찾아낸다면서? 근데 내 듣기로는 그 피리가 물건만 찾는 게 아니라면서? 어떤 사람은 총각 피리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괜히 자기가 잘못한 일이 떠올라 가슴이 뜨끔해진다고도 하던데 혹시 그 피리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도 있는 거 아니오? 복남이는 억순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피리에는 사람의 속마음을 비추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억순내는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오, 총각 그 피리의 힘으로 조 영감의 악행을 사람들 앞에서 만천해 홀랑 다 까발려버리는 건 어떻소? 숨겨둔 재산이든 남들 모르게 저지른 나쁜 짓거리든 피리 소리로 다 드러나게 하는 게지. 아무리 힘센 양반이라도 백성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만큼 무서운 벌이 어디 있겠소? 아이고 주인님들, 억순내 안악 정말 보통이 아니지요. 복남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주 기발하고 통쾌한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복남이는 억순내의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 방법이라면 저 악독한 조 영감을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억순내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하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용기와 함께 피리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결의가 다시 한번 차오르고 있었지요. 복남이가 억순내의 조언을 듣고 조 영감에게 맞설 용기를 얻고 있을 무렵 마을에는 또 다른 큰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지독한 가뭄이 시작된 것이지요.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강물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마을의 우물들마저 하나둘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버텼지만 가뭄이 길어지자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들어지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시름이 깊어졌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지요. 농작물은 다 타들어가 버렸으니
올 가을 추수는커녕 당장 내년 봄까지 버틸 수 있을지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마을에서 유일하게 물 걱정 없는 집이 있었으니 바로 조만석 영감 댁이었습니다. 조 영감 댁에는 깊고 큰 우물이 있어서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인색한 영감이 자기 집 우물물을 목마른 이웃들에게 나눠줄 리가 있겠소이까? 그는 오히려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하인들을 시켜 우물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신보인지 밤중에 몰래 자기 집 뒤뜰에 깊은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영감이 또 무슨 꿍꿍기속인가 하고 의아해했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주인님들은 눈치채셨지요. 바로 마을의 남은 수맥마저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비밀 우물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저런 못된!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기우제를 지내보기도 했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쨍쨍하기만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타들어가는 논밭처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지요. 복남이는 이런 마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자신 역시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해 힘든 상황이었지만 메말라가는 땅과 지쳐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혼자만 물 걱정 없이 지내며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는 조 영감의 악랄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가진 이 피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복남이는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피리의 힘을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구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찾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악독한 조 영감의 죄를 만천에 드러내 벌을 받게 하리라고 굳게 다짐했지요. 마침내 결심을 굳힌 복남이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비틀거리는 몸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품속에서 낡은 대나무 피리를 꺼내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남이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넓은 공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가뭄에 지친 사람들이 모여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지요. 복남이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기 복남이 아니냐? 저 녀석이 여긴 또 왜 왔랴? 하는 수군거림도 들려왔습니다. 복남이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터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피리를 입에 가져다 대었지요. 이번에 그가 피리를 부는 마음가짐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타들어가는 마을과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조 영감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지요. 그는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삐! 처연하면서도 맑고 강인한 피리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단비처럼 혹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웬 피리 소리냐? 며 의아해 했지만 이내 복남이가 부는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피리 소리에는 슬픔과 희망, 분노와 용서,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지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피리 소리에 빠져들었고 잠시나마 가뭄의 고통을 잊는 듯 했습니다. 복남이는 피리를 불며 마음속으로 두 가지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첫째는 저 악독한 조 영감에 숨겨진 비밀과 탐욕을 만천에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 메마른 땅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생명의 물줄기, 즉 새로운 샘물을
찾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복남이가 온 마음을 다해 피리를 불자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피리 소리가 점점 더 맑고 강하게 울려 퍼지면서 주변의 공기마저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는 듯 했지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조만석 영감댁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남이가 피리를 불며 조 영감의 집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그의 악행을 떠올리자 갑자기 조 영감 댁 뒤뜰 땅바닥에서 뿌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소. 마치 땅이 숨을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김이 피어오른 자리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냐? 조 영감네 집 뒤뜰에서 김이 나고 빛이 난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리치며 조 영감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지요. 복남이의 피리 소리가 가리키는 바로 그 자리에 조 영감이 밤중에 몰래 파놓았던 비밀 우물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 안에는 마을의 남은 수맥을 끌어모은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 영감탱이가 마을 물줄기를 혼자 독차지하려고 이런 짓을. 저러니 우리 우물은 다 말라붙지. 천벌을 받을 놈. 마을 사람들은 조 영감의 악행에 치를 떨며 분노했습니다.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 영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지요.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남이는 이번에는 피리를 불며 마을 뒷산 쪽을 향해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제발 이 메마른 땅에 생명의 물줄기를 내려주소서. 그러자 이번에는 마을 뒷산 중턱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커다란 바위 틈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리 소리가 그 바위 틈에 닿자 마른 바위 표면에서 물기가 서서히 배어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졸졸졸 맑은 물줄기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소? 물이다. 물이 솟아난다. 세상에, 저 바위 틈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다니.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샘물이 솟아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깨끗하고 시원한 샘물이었습니다. 가뭄에 지친 마을에 마침내 생명의 젖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복남이의 피리 소리가 정말 기적을 만들어냈구먼요. 악당의 비밀은 만천에 드러나고 마을을 구할 희망의 샘물까지 찾아냈으니 온 마을이 발칵 뒤집힌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 복남이의 신비한 피리 소리가 만들어낸 두 가지 기적 앞에 마을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조만석 영감의 집 뒤뜰에서 비밀 우물이 발견되고 동시에 뒷산 바위 틈에서 새로운 샘물이 터져나왔으니 이건 뭐 하늘이 내린 조화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지요. 가장 먼저 난리가 난 것은 조 영감 댁이었습니다. 자신의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자 조 영감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성난 마을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조 영감의 집으로 쳐들어갈 기세였고 일부는 벌써 관에 달려가 조 영감의 죄를 고발하러 갔지요. 조 영감은 백성들의 분노와 관아의 처벌이 두려워 밤중에 몰래 보따리를 싸서 야반도주를 하고 말았답니다. 평생 긁어모은 재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쥐새끼처럼 도망친 것이지요. 그렇게 인색하고 탐욕스럽던 조 영감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꼴 좋다. 쌤통이다. 한편 마을 뒷산에 새로 터진 샘물 주위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는 맑고 시원한 물줄기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 그 자체였으니까요.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깔깔거렸고 어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생기와 활기로 넘쳐났지요.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바로 거지 총각 복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무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남이에게 달려와 그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복남이 총각,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네. 자네가 아니었더라면 우린 다 굶어 죽었을 것이야. 자네야말로 하늘이 내리신 은인이네. 사람들은 복남이를 마치 영웅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처녀들이 복남이에게 수줍게 웃음을 보내기도 하고, 마을 어른들은 그를 기특하게 여기며 등을 두드려 주었지요. 복남이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칭찬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붉혔지만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된 복남이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다리 밑이나 헛간에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되었고 동냥을 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복남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며 너도 나도 발 벗고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목수일을 하던 사람은 튼튼한 나무를 가져와 복남이가 살 번듯한 작은 초가집을 뚝딱 지어주었고, 밭을 가진 사람들은 기름진 땅을 조금씩 떼어 복남이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철마다 옷을 지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주며 복남이를 살뜰히 챙겼지요. 복남이는 처음에는 그런 호의를 부담스러워하며 사양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감동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만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손으로 밭을 일구며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복남이를 거지 총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남이 서방, 복남 선생 등으로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지요. 마을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복남이를 찾아와 의논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비록 글 공부를 많이 한 선비는 아니었지만 그가 가진 지혜와 선한 마음, 그리고 신비한 피리의 경험은 사람들에게 큰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복남이 역시 받은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밭을 갈고 농사를 지었으며 틈틈이 마을의 어려운 일들을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피리 부는 재주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사용했지요. 마을 잔치나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의 맑고 애잔한 피리 소리는 사람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의 영웅이 되어 안정된 삶을 살게 된 복남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신비한 피리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피리는 분명 자신에게 엄청난 행운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조영감의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피리의 힘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주어진 과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피리는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나에게 맡겨졌던 것뿐이다. 복남이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지금, 이제 이 신비한 피리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리의 신비한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어느 달 밝은 밤, 복남이는 피리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처음 피리를 발견했던 그 낡은 사당터 앞에 섰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오직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지요. 복남이는 피리를 꺼내 마지막으로 한번 불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주는 무언가를 찾기 위한 것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피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그 힘을 떠나보내는 작별의 마음을 담은 연주였지요. 삐리리, 피리리리. 복남이의 진심이 담긴 피리 소리는 밤하늘 아래 맑고 청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밤이슬처럼 주변의 나무와 풀잎에 스며드는 듯했고 밤하늘의 별들도 잠시 숨죽이고 귀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복남이는 피리를 부는 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 서러웠던 거지 시절, 피리와의 신비한 만남,
조 영감과의 아슬아슬했던 싸움,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가락이 끝나고 피리 소리가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자 복남이는 조용히 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피리를 처음 발견했던 그 제기더미 옆 가장 깨끗한 바위 위에 피리를 가만히 올려놓았지요. 고마웠다, 피리야. 네 덕분에 내가 새 삶을 얻었다. 이제 너도 편히 쉬거라. 복남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돌아서는 순간 바위 위에 놓인 피리에서 아주 희미하고 영롱한 빛이 한번 반짝하더니 이내 스르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마치 피리 안에 깃들어 있던 신비한 힘이 하늘로 돌아가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지요. 혹은 그저 달빛에 비친 것일 수도 있고요. 여튼간에 그 후로 그 피리는 다시 평범한 낡은 대나무 피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복남이 총각, 정말 대단한 결심을 했구먼요. 자신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준 보물을 아무 미련 없이 돌려보내다니.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소? 이제 피리 없이 복남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신비한 피리를 떠나보낸 복남이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에 주눅들고 무기력했던 거지 총각이 아니었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이 마련해준 집과 밭을 부지런히 가꾸며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일구어 나갔습니다. 비록 피리의 신비한 힘은 사라졌지만 그에게는 피리보다 더 값진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존경,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지혜였지요.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특별한 능력은 없었지만 대신 다른 재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원래 손재주가 좋았던 터라 틈틈이 대나무를 깎아 아이들에게 피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구슬픈 가락으로 피리를 불어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전에 동냥하며 세상을 떠돌던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노래를 불러 마을 잔치나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도 톡톡히 했지요. 복남이는 결코 자신이 이룬 것에 교만하거나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밭에서 수확한 곡식은 혼자 다 차지하지 않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굳은 일을 돕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복남이를 더욱 아끼고 존경했습니다. 복남이야말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저렇게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지 하고 칭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복남이는 비록 큰 부자가 되거나 높은 벼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란 신비한 필이나 우연한 행운 혹은 쌓아놓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렇게 거지 총각 복남이는 이름 그대로 복받은 사나이가 되어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지 총각과 신비한 피리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진정한 행복과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답니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거지, 총각과 신비한 피리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니 춘심이 마음까지 다 훈훈해지는 것 같구먼요.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복남이처럼 마음의 복 많이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정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나고 기막힌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복 받으실 것이오.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